디짓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실행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숫자를 한번 넣어보죠. 1, 36%네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99%. 네, 좋습니다. 근데 뭐 정밀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2, 98%, 그다음에 3, 잘 되네요. 4가 잘 안 되던데 57%. 뭐 어쨌든 여기까지 했는데 됐네요. 네, 좋습니다. 7, 9.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ndroid Manifest XML 이쪽을 먼저 보죠.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에, 뭐 다른 부분은 거의 새로 파일을 열었을 때와 뭐 동일합니다. 근데 이 부분이 특징이 있죠. 이, 이, 이 꺽쇠가 있는데 이 uses SDK 이게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에 있는 어떤 그 이 하드웨어적인 이러한 부분을 끌어다 쓸 때에 시스템으로부터 퍼미션을 받아야 됩니다. 아마 그러한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액티비티 메인 XML 레이아웃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 뷰죠. 텍스트 뷰.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라고 해서 이 아랫부분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.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화면 구조를 보시면은 이 윗부분, 이 숫자를 그리는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반응을 하죠.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어드레스는 이 드로우, 뷰, 요게 되겠습니다.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불러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메인 액티비티나 디짓 클래시파이어에서 불러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 전체는 이 신규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파일을 오픈할 때 여는 디폴트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메인 액티비티 .kt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라이브러리죠. 여기서 특징적인 게 이런 게 있네요. 안드로이드 뷰, 모션 이벤트. 요거 그 그림판 코드 짤 때 사용하는 겁니다. 여기서도 일단 숫자를 이제 써야 되니까요. 그림판하고 유사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그 액티비티 메인에서 봤던 이 부분입니다. 이 드로우 뷰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겠죠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, 이 자바와 코틀린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드로우 뷰, 버튼, 뭐 텍스트 뷰, 뭐 이런 부분들이 자바에서는 앞에 위치하고 이 변수명이 이 후반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코틀린에서는 그 반대죠. 아울러서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코틀린 문법인 것 같아요. 이거 자바로 쓰게 되면은 밑줄 자체가 없어지겠죠.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저거죠. 그 디짓 클래시파이어를 인스턴스로 불러와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전체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은 이 on create, on destroy, classify drawing, companion object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뭐 on create은 이 앱 시작할 때 당연히 첫 줄에 위치해야 되겠고요. 한번 열어보죠.
자, 여기 보시면은 드로우 뷰, 아까 그 화면 내용을 이제 불러오는 그 주소죠. 그 다음에 클리어 버튼, 마찬가지입니다.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화면을 지울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 predicted text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 새로 그 머신러닝을 해서 인식된 결과를 여기에다가 갖다 입력해 주는 겁니다. 결과를, 인식률을. 그 다음에 이 set stroke width, 요거는 우리가 긋게 되는 그 선의 폭이 되겠죠. 선폭. set color, 색상. background color, 요게 이제 white, black이니까 흑백 처리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이 클리어 버튼, 뭐 누를 처리가 처음에 돼 있죠. 뭔가 입력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set on click listener 해서 이 내용을 아마 들여다봐야 되겠죠. 클리어 버튼 눌러지는지 안 눌러지는지. 그 다음에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클리어 캔버스라는 명령을 써서 지워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항상 이 please draw a digit이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출력되어 있어야겠죠.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을 보시면은 set on touch listener, ev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우리가 그 드로우 뷰 그 화면상에 그 터치해서, 터치한다는 건 액션 다운입니다. 그림판 소프트웨어에서 항상 사용하는 액션 다운이죠. 그 다음에 선을 긋는다는 것은 액션 무브에 해당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선을 다 그었을 때 마친다고 하는 것이 이 액션 업입니다. 액션 업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여기에서는 set on touch listener를 가동을 해서 이 이벤트를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끝나는 시점을 파악한다는 거죠. 파악하자마자 이 classify의 드로잉을 이제 부르고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아까 digi classifier 인스턴스 처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. 이 처리 내용은 그 이 초기화 이니셜라이즈와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 서비스 잡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. 그 부분은 digit classifier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이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뭐 출력해 주겠다,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. 여기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 밑에 companion object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. 이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그 위치가 메인 액티비티다,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. 그 다음에 이 on destroy, on create, on destroy가 그 페어죠, 페어. 즉 그 이 앱이 시작하고 끝나는 라이프 사이클을 의미합니다.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그 디짓 클래시파이어 가게 되면은 이니셜라이즈와 클로즈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잡을 시작했다가 끄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 드로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를 보시면은 이 bitmap 데이터를 얻어내겠죠. 우리가 드로우 뷰란 그 화면상에 어떤 숫자를 쓰게 되면은 일단 bitmap 데이터가 됩니다. 그럼 이 bitmap 데이터를 digit classifier에 넘겨줘야 되겠죠.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, 순서에 따라서 머신러닝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classify asynchronous, 요건 뭐 asynchronous니까 싱크로나이징이 안 된 거니까 볼일 보면서 요거를 여유 있게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맨 마지막 처리를 하게 되는데, 이 add on success listener, add on failure listener, 성공하면은 성공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result 텍스트로 이제 보여주고, 실패할 경우에는 그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는 그 에러 메시지를 이런 태그와 함께
보여주게 됩니다. 디짓 클래시파이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포트 한번 펼쳐보죠. 상당히 많은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지원이 되고 있죠. 참고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쪽을 이제 그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. 이 엠니스트 TF 플라이트라는 거 있죠. 이게 뭔가 하면 엠니스트 텐서플로우 라이트 해서 그 케라스에서 엠니스트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 결과를 파일로 정리해서 여기에 이제 가져다 넣어뒀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빌드의 그래들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이런 게 있습니다. dependencies에 쭉 내려와 보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. 이 부분이죠. implementation 해서 그 TensorFlow 그 라이트 그 버전인데 0.0.0. 빼기 nightly 이게 그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. 이 모바일 IoT 작업을 위해서는.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요 위에 보게 되면은 요 부분 있죠. No compress TF Lite 요 부분이 추가가 돼야 합니다.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는 자기 스스로 다른 데서 학습을 하고 그걸 가져다가 이런 그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현재 이 코드는 구글 홈페이지 모바일 IoT에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미리 넣어둔 거죠. 자, 그러면은 다시 디지 클래시파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. 엑시큐러 서비스가 한 항목 들어오는데 요거는 실제 디지 클래시파잉 하는 그 이 머신러닝 그 작업 자체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이 서비스를 온 했다가 꺼야 됩니다. 그거를 여기서 살펴보실 거 있죠. 여기 보면 initialize task 안에 열어보시면은 execute 서비스가 있죠. 그죠?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면은 이 close가 있습니다. 여기 열어보시면 execute service 여기서 quit 하게 됩니다. 뭐 프로그램 구조상 항상 그 시작의 끝이 들어와야 되겠죠. 그 다음에 main activity에서는 on create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이제 on destroy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initialize interpreter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골뱅이 throws, IOException, class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중간중간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를 색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인 것 같습니다. 슬래시 커멘트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은 asset manager라는 게 있죠. asset manager. 그래서 이제 asset manager를 로드를 하고 asset manager를 써서 이 파일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. 아까 얘기했던 TF Lite겠죠. mlist TF Lite를 로딩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. 모델 input size, 이제 float type size, 그 다음에 width, height, 픽셀 사이즈 등이 있는데 이 픽셀 사이즈는 우리가 그 CNN이라든가 이 머신러닝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채널이라는 용어가 나오죠. 컬러 RGB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컬러 RGB가 있으면 채널 값이 3이 되고 흑백일 경우에는 이제 1로 처리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입력한 그 이미지에 대한 쉐입 값을 결정을 합니다. 물론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 is initialized true 이거는 아마 처음 시작할 때 main activity에서 일단 false로 설정을 했죠. 그래서 여기서 true로 이제 바꾸면서 실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에 그 아까 load model 파일 이 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asset manager하고
그 다음에 결론이 이제 바이트 버퍼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. 이 처리한 것이. 그 다음 이제 이 클래시파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판에서 드로잉 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당연히 bitmap 형식이겠죠. 이것을 그냥 머신러닝에 쓸 수는 없습니다. 아까 그 계산했던 이제 쉐이 값들이 있죠, 그죠? 그걸 사용해서 이 일단 그 이 사이즈 자체는 이미지 자체는 이제 리사이징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. 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컨버팅을 해야 됩니다. 이 bitmap 데이터를 바이트 버퍼에 다시 그 변환을 해서 넣어둬야 됩니다.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트 버퍼를 가지고 이 머신러닝 작업을 하게 됩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뭐 시간 같은 거를 계산을 하는군요.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이제 리설트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처리하고 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어레이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설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인터프리터 작업을 해야 되겠죠. 그 이 바이트 버퍼의 데이터를 써서 실제로 이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 결과가 리설트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private fun classify 이 부분은 이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 디지 클래시파이어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이제 루틴이 되겠죠. 한편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classify asynchronous가 있어가지고 빅맵 데이터를 넣고 어떤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어떤 이제 이 결과가 출력되는데 어떤 에러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이게 한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싱크러너스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안 돼도 상관이 없겠죠. 뭐 불러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. 이 부분은 메인 액티비티 KT와 연관이 큽니다. 거기서 불렀을 수가 있죠. 프라이빗이 아니니까. 이상으로 디지 클래시파이어 코드의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부분 내용이 또 머신러닝과는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요즘의 트렌드가 뭐 이런 쪽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브리핑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.